이번 3월 A매치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은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올해 열리는 유로 2024를 위한 마지막 예선 플레이오프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본선에 진출할 21개 국가는 정해졌는데 나머지 3팀을 선발하기 위해서 12개 국가가 마지막 티켓을 놓고 싸우는 거죠. 4개씩 3개 조에서 최종 승리한 3나라가 유로 본선의 막차를 타게 되는데 웨일즈 대 폴란드, 우크라이나 대 아이슬란드, 조지아 대 그리스에서 최종 우승한 3팀이 본선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토트넘과 관련된 경기는 웨일즈 경기뿐인데 웨일즈에는 임대 선수인 조 로든을 포함해서 벤 데이비스와 브레넌 존슨이 있거든요. 지난 22일에 핀란드를 상대로 존슨이 쐐기골까지 터뜨리면서 4대1로 이겼는데 오늘 27일 새벽 4시 45분에 폴란드전에서 승리해야만 유로 본선에 갈 수 있습니다. 대회 본선은 올 시즌이 끝난 6월 14일부터 한 달 정도 치러지는 일정이라서 리그 일정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없죠. 기왕이면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선에 진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존슨, 데이비스, 로든이 폴란드전에서도 선전하기를 응원하겠고요. 유로 본선 진출이 확정된 국가들은 대부분 친선 경기 정도만 치르고 있어서 주목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 잉글랜드 대 브라질은 국가들의 이름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나마 꽤 주목을 받긴 했는데요. 의외로 경기 내내 딱 한 골밖에 안 나오면서 브라질이 잉글랜드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참고로 잉글랜드의 캡틴 케인은 A매치 기간 직전에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골대와 충돌하면서 부상을 입어서 이번 브라질전에서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픽포드 골키퍼를 필두로 워커, 스톤스, 맥과이어, 벤치레르 포백, 갤러거, 라이스의 3선 미드필더, 포든, 벨링엄, 고든의 2선에 와킨스 원톱으로 케인을 제외한 베스트 멤버를 출동시켰고 브라질은 벤투 골키퍼 앞으로 웬델, 벨라르도, 브루노, 다니엘 포백에 고메스, 기마랑이스, 파케타의 중원,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하피냐 3톱으로 명성에 비해서는 살짝 약해 보이는 라인업으로 양 국가가 맞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싱겁게도 2006년생 스트라이커 엔드릭의 골로 결정이 됐는데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확정된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유망주입니다. 토트넘 소속의 메디슨과 히샬리송은 모두 벤치 멤버로 등록이 되긴 했지만 아쉽게도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다가 끝났죠. 그런데 이 중에 브라질 대표인 히샬리송은 축구가 아니라 인터뷰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잉글랜드전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면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고백한 겁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대표팀에 상주하고 있는 심리치료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브라질 대표팀의 심리치료사인 주앙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살렸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날 때 나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애정이 큰 도움이 됐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고 싶다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까지 해줬죠. 이런 고백이 해외 팬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히샬리송의 부상 전 활약이 재차 주목받았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에 첫 40경기 동안 겨우 4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비난을 받던 히샬리송은 작년 12월에 수술을 하고 복귀한 이후에 13경기에서 9골을 넣으면서 브라질 대표팀에 복귀해 이번 잉글랜드 원정에도 따라오게 됐는데요.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서 토트넘의 시즌 후반기에도 큰 도움이 되어 주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선수들의 근황으로 넘어가 보면 미드필더 사르는 세네갈과 가봉의 친선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73분을 소화하고 교체됐습니다. 세네갈이 3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사르는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루마니아와 북아일랜드의 친선 경기에는 센터백 드라구신이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한 끝에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죠. 이어서 스페인과 콜롬비아의 친선전에서는 포로가 선발로 나와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2021년에 처음 스페인 대표팀에 뽑혔던 포로는 이후에 2023년 3월에 유로 2024 예선에 출전해서 실점의 빌미가 되어서 그 이후 안 뽑히다가 1년이 지난 올 3월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서 드디어 다시 대표팀에 복귀한 겁니다. 아쉽게 지긴 했지만 활약 자체는 좋아서 품업 기준 팀 내 최고 평점인 7.9점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의 친선전에 출전한 로메로와 로세소는 모두 꿀맛을 봤는데 전반 16분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가 헤더로 아르헨티나의 선제골을 넣었죠.
이어서 로셀소는 후반 52분에 라우타로의 패스를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쐐기골을 넣었고요. 두 선수 모두 풀타임을 뛰지는 않고 후반 73분에 교체되면서 체력까지 아꼈습니다. 로메로는 올 시즌의 전반기에 큰 사고를 친 이후에 위험한 플레이를 반성한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뒤로는 매우 침착한 모습으로 토트넘의 부주장답게 수비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위스의 친선 경기에서는 호이베르가 선발로 나와서 84분에 교체됐는데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우루과이는 특이하게도 스페인의 바스크 자치주와의 친선전을 치렀는데 벤탄쿠르는 선발이 아니라 65분에 교체 투입돼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놀랍게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벤탄쿠르는 몇 주 동안 발가락 골절 부상을 참고 뛰었다면서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을 보고 배운 건지 히샬리송도 그러더니 벤탄쿠르도 부상이 있는데 비밀로 하고 참고 뛰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발목은 괜찮다. 무릎 부상 역시 운 좋게 빨리 나았다. 부러진 발가락 말고는 이제 아픈 곳이 없다. 2, 3주 전에 왼쪽 새끼 발가락이 부러졌다. 팰리스전을 앞둔 훈련에서 당한 부상인데 완치를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결장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면서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팰리스전을 앞두고 발가락이 이미 골절돼 있었다고 밝혔죠. 사실 최근 벤탄쿠르의 활약이 시원치 않아서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축구선수가 발가락이 부러진 채 출전했다면 고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 뛸 수밖에 없잖아요. 농구선수가 손가락 부러진 거랑 뭐 똑같죠. 아니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아픈 걸 참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닌데 팀의 리더인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들이 있다 보니까 토트넘의 선수들 역시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 팀의 성적을 더 신경 쓰는 듯한데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토트넘 선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는 에콰도르와 친선전을 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는 선발로 나왔지만 우도기는 벤치에도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훈련 중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거 아니냐는 팬들의 추측이 있었죠. 정말로 우도기가 부상을 입은 거라면 토트넘의 상당한 비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부디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클루셉스키는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후반 61분에 오른발로 살짝 가마찬 크로스로 원톱으로 나선 닐손의 헤더골을 도우면서 팀의 결승골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꽤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골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존슨과 로메로, 로셀소는 아예 골을 넣어버렸고 클루셉스키는 감각적인 어시스트를 보여준 만큼 토트넘으로 복귀해서 치르게 될 루턴타운전에서 이 선수들에게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손흥민도 태국과의 1차전에서 골맛을 봤는데 다가오는 태국 원정에서도 물오른 감각으로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울에서 1대1로 비긴 것도 소력하고 토트넘에 복귀한 이후에도 매우 활약하면서 루턴타운전 대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손흥민의 태국 원정 멀티골을 기원하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